은퇴를 하면 더 이상 출근길의 혼잡도 상사의 눈치도 반복되는 업무의 피로도와도 작별할 줄 알았다. 마침내 나를 얽매던 시간표에서 벗어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는 자유를 품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는 작은 사치, 책상 앞이 아닌 햇살 좋은 창가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것들이 내 은퇴 후 삶을 반짝이게 해줄 거라 기대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러움 섞인 눈길로 이제 돈 걱정 없으니 부럽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내가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낯설었다. 퇴직 후 100일 내 안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다름 아닌 외로움이었다. 첫날은 낯선 설렘으로 시작했다. 이른 아침 출근길을 떠올리며 한참을 늦잠을 자도 되는 자유가 신기했고 커피잔을 들고 거실을 천천히 거닐 때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해방감은 무채색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김모 씨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퇴직과 동시에 충분한 연금과 저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지만 일터에서 매일 부딪히며 나누던 대화가 사라진 빈자리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초반 한두 번뿐이었고 연락이 잦던 동료들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점차 멀어졌다. 경제적 안정을 얻은 대신 일상에서의 소속감과 관계가 빠져나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30년간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박선영 씨는 은퇴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더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남편 역시 퇴직 후 각자의 취미에 몰두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었다. 집 안에서 대부분을 혼자 보내다 보니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물질적 부족이 아닌 관계의 단절이 그녀를 고립시킨 것이다. 은퇴 후 100일이라는 시기는 특히 중요하다. 일의 끈이 끊어진 직후의 혼란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불안이 교차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은퇴 충격기라고 부른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의 의미와 관계를 재구성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길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관계와 역할을 꼽는다. 김모 씨와 박선영 씨 모두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상실했을 때 외로움이 깊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충분한 연금을 받는 은퇴자 중에서도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답한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가 약한 경우였다. 이는 돈보다 인간관계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임을 시사한다. 은퇴 후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망과 역할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예로 퇴직 후 2년째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 봉사를 하는 정혜준 씨는 매주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얻는 활력을 가장 큰 행복으로 꼽는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집 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병든다며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의 작은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아침 산책, 주말마다의 소모임,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시간은 단순해 보이지만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된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더 깊어진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역할을 찾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단순히 외출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돈은 은퇴를 지탱하는 도구일 뿐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한다. 퇴직 후 100일의 기록은 내게 그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 느껴지는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금 나 자신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묻고 또 묻는다. 결국 은퇴 이후의 진짜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닌 마음을 이어줄 사람과 새로운 하루의 설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진리를 그 100일의 시간은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 은퇴 후 100일을 지나면서 비로소 선명해진 것은 자유가 아닌 공백의 무게였다. 아침마다 알람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느끼던 낯선 한가로움은 어느새 무채색의 반복으로 변했고 시간은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는 대신 내 존재의 쓰임을 묻기 시작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하루의 리듬이 사라지자 나는 스스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졌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여행이나 취미를 권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자극일 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과거 직장에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이 은퇴 후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뛰어드는 이유도 단순한 봉사가 아닌 새로운 역할과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한 남성은 은퇴 초반 여행과 골프로 시간을 보냈으나
곧 깊은 허무감에 빠졌다가 지역 복지관에서 청소년 금융 교육을 맡으며 다시 살아있는 듯한 열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교직에서 은퇴한 한 여성은 독서 모임과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젊은 시절 수업을 준비하던 마음이 되살아났다고 고백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경제적 여유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준비가 재정적 계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충분한 연금을 받는 은퇴자 중에도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였다. 이는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지속성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은퇴라는 전환은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인맥과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매주 정해진 날 친구나 동료를 만나는 작은 약속을 유지하거나 지역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스스로의 역할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 내면의 고립을 깨기 위해서는 일상 속 루틴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아침 산책이나 독서, 주간 목표를 세우는 사소한 습관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구조화하며 하루의 목적을 되찾게 한다. 특히 새로운 배움은 뇌와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힘을 지닌다. 은퇴 후 요리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단순히 기술을 익히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며 삶의 긴장과 성취를 불어넣으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사회적 역할과 배움이 결합될 때 은퇴 후의 시간은 더 깊이 있는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평생교육원이나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나는 더 이상 한 직장의 직원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배움의 길 위에 선 한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이름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이다. 나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사유와 성장의 시간을 품은 여백으로 변한다. 퇴직 후 100일의 기록이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은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명제와 함께 관계적 자립이 필수라는 점이었다. 돈은 불안을 덜어주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존재의 의미를 지켜준다. 혼자서도 일상을 채우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내적 힘을 갖추는 것, 그리고 타인과 함께 웃고 배우며 삶을 나누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은퇴 후의 삶은 고립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된다. 나의 다음 100일은 그래서 다를 것이다. 아침에 고요를 즐기되 그 고요가 의미 없는 공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며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돈 걱정이 없다는 말이 곧 행복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넓어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시작이며 그 성장의 조건은 결국 관계와 역할,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을 다시 빛나게 하는 일상의 재구성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나는 이 100일의 여정을 통해 확인했다.